클래식이 지겹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아니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다고요? 이제 그런 편견은 휘리릭 날려버립시다. 저희 클래식홀릭과 함께 한다면 클래식에 대한 지식은 쑥쑥, 클래식에 대한 애정도 쑥쑥. 어느새 베토벤과 모차르트 뺨치는 클래식 러버가 되어 있을걸요? 그럼 지금 바로 클래식홀릭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러 가볼까요? 클릭 클릭.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1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클릭의 박혜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5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재충전 가득하고 오셨죠? 저는 연휴 동안 너무 푹 쉰 나머지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지난주 방송을 간단히 되짚어보고 오늘 방송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4대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을 살펴봤죠. 뮤지컬 줄거리와 구성부터 역사까지 뮤지컬 이모저모를 뜯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뮤지컬이 아닌 한 음악가의 작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y.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럼 모두 차이코프스키에게 클릭 클릭.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Mirror,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날카로운 숲을 둘러싼 얘긴 페이 속에 점점 더 깊은 hush 맘을 켜놔 이제 여긴 온통 어두운 밤하늘색 그림자조차 길을 잃게 해 넌 항상 love be skin 쉽게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왔습니다. 아니, 차이코프스키가 주제인데 갑자기 왜 러시안 룰렛을 듣고 왔냐고요? 그건 바로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가족은 풍족하고 화목하게 살았는데요. 둘째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유난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진짜 조그만 감동을 받아도 눈물을 글썽거리는 차이코프스키는 어느 날 모차르트의 음악회에 다녀왔는데요. 그날 밤 차이코프스키는 머릿속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해요 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차이코프스키의 어머니는 아휴, 정말 큰일이에요. 피아노만 치지 말고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으련만 이라고 하며 그런 차이코프스키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지원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고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에 대한 애정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그래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 그의 부모님은 그를 법률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차이코프스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일반 학교를 졸업한 차이코프스키는 생계 문제로 돈을 벌긴 했지만 음악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에 음악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음악가인 안톤 루빈슈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루빈슈타인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던 차이코프스키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다가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812년 보르디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곡을 만들지 않겠나? 보르디노 전투는 러시아인들에게도 꽤 의미 있는 전쟁인데요. 1812년 가을,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는 보르디노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프랑스 군대는 모스크바로 쳐들어왔지만 이미 불타버린 모스크바 거리는 휑하니 텅 비어 있었죠. 추운 겨울에 식량도 없고 지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그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러시아 군대가 공격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작전에 말려든 프랑스군은 결국 대부분이 죽고 겨우 몇몇만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차이코프스키는 치열한 전투 장면을 음악에 담아내기 위해 전쟁의 세세한 소리들을 음악적으로 녹여냈는데요. 지금 BGM으로도 작게 깔려있는 이 노래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곡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서로 싸우는 전쟁보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들 중에는 우아하고
단아한 선율의 곡들을 꽤나 찾아볼 수 있답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는 선율이 아름다운 발레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백조의 호수를 들 수가 있죠. 아주 오랜 옛날 한 왕국에 지크프리트라는 왕자가 살았어요. 지크프리트는 하루만 지나면 20살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왕은 왕제에게 잘 어울리는 신부감을 찾고 있었답니다. 철이 없던 왕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애들아, 내 생일인데 다 같이 즐기자고" 라며 친구들과 취하도록 술을 마셨죠. 그런 모습을 본 여왕은 화가 난 나머지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 내일 밤에 무도회를 열 것이니 내일 밤 무도회에서 네 신부를 찾도록 해라" 라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니. 화가 단단히 난 왕자는 백조 사냥을 가기로 결심하고 호숫가로 향하는데요. 그런 그때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더니 하늘에서 백조들이 나타나 호숫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자정이 되자 백조들이 한꺼번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아가씨들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왕자는 "너무나도 아름답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가 왕자인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백조 중 하나도 나서서 말을 하는데요. "저는 공주 오데트입니다. 악마 로트발트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백조가 되었죠. 제 저주를 풀기 위해선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필요해요." 왕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 마시오. 내가 내일 있을 무도회에서 공주를 위한 사랑의 맹세를 할 테니 꼭 무도회에 나타나 주시오" 라며 공주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이 둘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마 로트발트였죠. 다음 날 저녁 열린 무도회에서 왕자는 애타게 오데트를 찾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데트가 나타나고 왕자는 오데트를 향해 사랑의 맹세를 건네는데요. 그런 그 순간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으하하, 그 애는 오데트가 아닌 오데트로 변장한 내 딸이다." 바로 악마 로트발트였죠. 로트발트는 바로 호수를 향해 달려가고 왕자도 있는 힘껏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요. 그러자 로트발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호숫가에 있던 오데트는 저주에서 풀리게 됩니다. 늦은 주말 오후 바깥 날씬 화창해. 젖은 듯한 머리맡에 베갠 축축해. 아직도 난 이불을
책을 뒤집어 쓴 채 엄지 손가락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괜히 또 할 일을 내일에 나에게 미루곤 해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이 갈수록 나이만 자꾸 먹는데 나에겐 부족해 시간이 아름다운 백조가 돼 Working day not a thought about that But I still cannot feel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냐 답답한 이 맘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착잡해 아직도 이불 속을 벗어나질 못하고 난 여기 있는데 나에게 부족해 시간이 아름다운 백조가 돼 Working day not a thought about that But I still cannot feel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냐 답답한 이 맘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Working day not a thought about that But I still cannot feel anything 백조의 호수 말고도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유명한 발레곡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호두깎이 인형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곡들은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 브금으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광고와 예능음악, 게임 브금 등 모든 곳에서 이 노래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 노래가 호두깎이 인형에 나온 노래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도 맞아, 이 노래 어디선가 들어봤지 라는 사람은 꽤나 있을 겁니다. 호두깎이 인형 스토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기에 자세히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음악과 함께 들으면 딱 적당히 좋을 정도로 스토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호두깎이 인형의 주인공은 클라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클라라는 호두깎이 인형을 선물 받습니다. 클라라의 장난꾸러기 오빠는 호두깎이의 입을 망가뜨리는데요. 이에 눈물을 흘리며 호두깎이 인형을 안고 잠이 듭니다. 잠에 든 클라라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생쥐는 호두깎이 인형과 함께 있는 클라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멋진 왕자로 변신한 호두깎이 인형은 생쥐를 물리치고 자신이 과자의 나라 왕자라고 밝힙니다. 과자의 나라에서 클라라와 왕자, 그리고 과자의 요정들은 파티를 열고 클라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찰나,
클라라는 꿈에서 깨어나는데요. 왕자와 병정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클라라의 품속에는 새로 고쳐진 호두깎이 인형이 폭 안겨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슬퍼하는 클라라를 안타까워하여 수선하여 온 것이었죠.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에 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I used to 이무진의 꿈까지 마지막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이코프스키의 일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대 발레 작품 중 2가지인 백조의 호수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다들 즐겁게 청취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주제를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s. 지금까지 제작 박희영, 기술 장영환, 진행의 박혜진이었습니다.